드디어 출항하는 날입니다. 입단식과 출항식이 시작됐습니다. 입단식 및 출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세계로의 선장 김진수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계로 선장 김진수 교수입니다. 우선 세계 최고의 실습선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세계로의 승선을 환영합니다. 이번 연안항해 실습 및 해양 영토 순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해양 순례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열린 바다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고, 자, 이번 항해가 안전하게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담아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외칩니다. 하나, 같이, 함께. 자, 감사합니다. 하나, 같이, 함께. 참 멋진 구호죠? 다음 순서는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한원입니다. 우와, 카리스마 넘치는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1047마일의 항해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으로서 땅을 확인하러 가는 독도, 이어도, 가거초는 우리 국토의 끝이 아니라 우리 국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는 72년 동안 해양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이번 항해가 마쳐지기를 신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년 동안이나 해양문화 전문가들을 양성해 왔더니 막중한 사명을 이어가는 다음 멋진 순서로 학교네요. 승조원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실습선 세계로의 선장 보직을 맡고 계신 승선실습과정부의 김진수 교수님이십니다. 실습선 세계로의 기관장 보직을 맡고 계신 승선실습과정부의 최상범 교수님이십니다. 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순서 김진수 선장님의 세계로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계로에 승선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목포해양대학교 깃발을 가지고 우리가 기항하는 모든 항구가 저희 학교의 캠퍼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넓은 그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우리 국립 목포해양대학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습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해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항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습선 소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 항해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각 테크마다 분말 소화기가 있으니까 일단 화재가 발생했으면 초기 진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포종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학생들처럼 줄을 서서 인원 파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퇴선 훈련할 때 알람이 울리면 2명 조끼를 가지고 이제 자기 위치로 오시면 됩니다. 자기 위치 1호정이면 1호정, 2호정이면 2호정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안전교육은 이것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나가서 퇴선 훈련을 할 예정인데 실습생 총원은 작업복 있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고 다른 분들께서는 안전모라 이거 구명조끼 지참하셔가지고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방에 있는 옷장 위에 구명조끼를 꺼내고 몸 바로 옆에 걸려있는 안전모를 챙깁니다. 학생들이 능숙하게 꼼꼼히 확인하며 안전모를 착용하네요. 그러고 보니 작업복을 입었군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니 모두가 달라 보이는데요. 왠지 듬직해 보입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고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기대 반, 긴장 반, 살짝 상기된 얼굴들입니다. 안전모는 흔들리지 않게끔 머리에 딱 맞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턱끈 안 치우는 사람들 있는데 턱끈도 반드시 자기 머리 크기에 맞게끔 고정해서 턱끈까지 완벽하게 착용합니다. 안전을 위해 학생들 한 명 한 명 살펴주시느라 분주한 손길입니다. 안전모 쓰고 10분입니다. 골프 타임.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구명정을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10분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착용했으면 이동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모두 데크로 올라갑니다. 사고가 있거나 유사시에 구명정을 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작업복에 안전모, 구명조끼와 장비들을 장착하고 나니 이제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야말로 어제와는 사뭇 다른 오늘이네요. 구명조끼는 움직이지 않게 꽉 조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이 졸린다고 하네요. 서로 살펴주고 고쳐주고 조금 전 외친 구호처럼 하나같이 함께가 되는 우리입니다. 민원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빨리 모여서 민원 파악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인원 점검을 마치고 각자 타야 하는 구명정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구명정은 배 안쪽으로 4호정까지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인 만큼 잔뜩 긴장이 됩니다. 계단을 내려오니 빨간 구명정이 보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인데요. 문을 살짝 열어놓고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구명정 내부가 이렇게 생겼군요. 조금 있으면 여기에 승선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각각 주어진 구명조끼, 그 다음에 안전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에도 있는 이머전시 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인 집착물이에요. 개인 집착물. 누가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돼. 여기서 뭐 라이트가 안 나가고 휘슬을 잃어버렸다 하면 여러분들 책임이고, 여러분들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없으면 빨리 발견해서 사관들이나 지도관들한테 연락해서 저 지금 라이트 불이 안 나옵니다. 휘슬이 안 됩니다. 이머전스가 없습니다. 안전모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여러분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분들을 다시 저희가 준비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휘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우측 작은 주머니에 휘슬이 담겨 있을 거예요. 자, 휘슬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드디어 차례차례 모두 각자의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뛰는 가슴에 상기된 모습들입니다. 자, 본인이 다 했으면 옆에 못하고 있는 동기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모든 출입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오늘 1번으로 선택할 겁니다. 1번 딱 선택을 하고, 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으면은 이거 스타트 버튼 누르면 삐 소리 들립니까? 삐 소리고 탁 소리 들리고. 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예열을 하고 있어요. 예열을 하고 있는데 한 9초 정도 소요됩니다. 9초 걸리죠? 자, 이렇게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맞죠? 이탈해야겠죠, 이탈. 이 레버를 내가 안전벨을 꽂고 레버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후크가 이탈이 됩니다. 이탈이 돼서 자, 전속력으로 탈출하면 됩니다. 탈출. 그죠? 자, 전속력 탈출할 건데 지금 엔진 시동 걸려있죠?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속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핸들을 이용해서 제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시동 끄겠습니다.
마음 든든하게 탑승, 탈출 훈련을 모두 마치고 구명정에 내려옵니다. 위치까지 확인했고 이 강의실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바다로 향해 본격적인 출항 준비를 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세미 홍보대사 김동환. 저는 홍보대사 청하라 김나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세계로 투어를 하기 전에 국내 최대 크기의 해양 실습 목적으로 건조된 실습선으로 2018년에 건조를 마치고 2019년부터 이제 우리 목포해양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실습을 도와주며 저희와 이렇게 함께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김나라 학생은 어떤 이유로 저희 목포해양대학교에 오게 됐나요? 저는 원래 경찰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해양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 해양경찰학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김동환 씨는 그 다른 학교에 있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뭐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고 천재 이재석처럼 광고를 좀 아름답게 이제 하나의 예술처럼 꾸며보고 싶다라고 입학을 했었고, 이제 광고를 진행하면서 해군이나 바다 관련된 이런 콘텐츠도 제작하다 보니 사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광고 쪽보다는 이 해양계, 이 해운업에 좀 더 마음을 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휴학 이후 따로 수능을 보고 이 목포해양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나라 학생은 이 세계로에 탔을 때 네.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었나요? 우선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새누리호를 타고 이 배를 왔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넓고 호화로운 시설, 이게 가장 눈에 띄었고요. 아무래도 신설된 배다 보니 깔끔하고 그 학생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있는 이곳은 세계로 제2 강의실이라고 이제 기관부 학생들이 수업을 하거나 이제 모든 실습생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사주부 직원분들께서 이제 실습생들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곳이랑 이렇게 배식구, 식수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외부 갑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세계로 쉘터데크 외부 갑판입니다. 쉘터데크 외부 갑판에는 이렇게 구명정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구명정은 선박 사고가 발생할 시에 한쪽 면에 선박의 모든 직원들이 탈 수 있는 인원 이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사고가 발생할 시 한쪽 면으로 배가 기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 면으로 탈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협약에 의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이 고속단정의 경우에는 저기 배치되어 있는 구명정과 달리 저희가 항해를 나갔을 때 인근 어선이나 상선의 위급 상황이 발생 또는 다른 어떠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에 구명정보다 더 신속한 대처를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와 보시면 이게 이런 것들을 라이프 래프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명 시설들은 이제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여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걸 사람이 직접 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구명 뗏목이 나와서 이걸 통해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이 공간은 뭔가 헬기가 혹시 내리는 데인가요?
아니요, 이 공간은 헬기가 내리는 곳이 아닌 저희 배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비상 벨이 울리면 이곳에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모일 때는 실습복이랑 안전화, 헬멧을 쓰고 구명조끼까지 착용을 한 이후에 여기에 모여서 반별로 모여서 인원 체크를 한 다음 저기 보이시는 라이프 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학생들이 필히 알아야 되는 장소이고 이 장소로 오기 위한 가장 가까운 통로까지 외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자켓을 선실에서부터 이 집합 장소까지, 비상 집합 장소까지 들고 와야 됩니까? 착용을 해야 됩니까? 라이프 자켓은 직접 손으로 들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오면서 철제물에 걸려서 가는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물이 차게 되면은 그 라이프 자켓 때문에 몸이 붕붕 뜨게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헬멧은 꼭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철제물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현문 당직이라고 당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요. 다 같이 따라가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현문 당직실에 와서 외부인들이 저희 선박에 멋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현문 당직을 서러 왔습니다. 네, 이제 이 다큐를 보는 모든 분들 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목포해양대학교랑 세계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독도, 이어도, 각오도 벅찬 항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최동단의 독도, 최남단의 이어도, 최서단의 각오도, 장장 1047마일의 해양 영토 순례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경을 확인하며 돌아보는 목포해양대학교의 연안 항해 실습. 이것이 바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철학과 신념이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으로서 우리 영토를 확인하러 간다는 총장님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단호함. 출항 준비의 분주함 속에서 새삼 떠오릅니다. 터크보트가 배를 밀어주기 전에 쪽지를 나눠봤는데 무엇일까요? 궁금하네요. 총장님께서는 동남서 독도, 이어도, 각오도는 우리 국토의 끝이 아니라 우리 국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른 시선과 지치지 않을 진취성이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교육 현장과 시간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무려 72년 동안 해양 문화 가운데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그 영역을 지켜냈던 내공의 학교. 바다를 품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모두 손을 흔들며 신기 올리는 기도를 배에 태우고 있는 중일 겁니다. 드디어 학교를 출발해 목포대교를 지나 우리의 세계로 호가 1047마일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모두가 정말 많이 설레나 봅니다. 출항을 여유 있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 역시 해양대 학생들답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뭔가 심각해 보입니다. 초양대교 출항 중에 출항한 실수한 세계로입니다. 저희 뒤쪽으로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스키 돌려서 갈 예정입니다. 네, 가세요. 옆에 배가 예상외로 빨리 지나가서 선장님과 다른 선원분들께서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학생들 여러 명이 선교 안에 들어와서 보는 일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선장님과 선원분들께서 흔쾌히 열어주셔서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죠? 선장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항을 하고 안전지대에 왔을 때 해야 할 것들 등등 정말 소중한 시간이네요. 자, 이제 대면식이 있습니다. 실습생들의 세계로 승선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2학기 승조원 및 세계로고 실습생 대면식이 있겠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송민호 조리장님입니다. 어디서든 가장 반가운 조리장님이십니다. 네, 업무상 박창휘 조리수, 이준석 조리수, 차은진 조리수, 김일정 조리원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고동주 조기장님입니다. 정원일 조기수님입니다. 고동우 조기수님입니다. 유인호 조기수님입니다. 네, 김세형 조기수님은 당직근무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지천수 갑판장님입니다. 신재철 갑판수님입니다. 박재영 갑판수님입니다. 한민수 갑판수님입니다. 임하순 갑판수님은 당직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임경선 일기사님입니다. 문하현 상기사님입니다. 네, 소개합니다. 이대한 일항사님입니다. 오진환 사망사님입니다. 네, 기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범 기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 승조원과 실습생 간의 단체 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승조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고 실습생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생 총원 차렷. 경례. 바로. 이렇게 배를 책임지실 여러분들을 만나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승조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습생 여러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교수님께서 내일 가게 될 울릉 공항 건설에 대해 특강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한 기 건설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RCD,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링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는 공법이 RCD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력식은 무게로서 지탱하는 구조물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K선 같은 경우가 바로 중력식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학과과정을 맡고 있는 장용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항해 일정 중에서 내일 울릉공항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또 독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릉공항이 어떻게 건설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해의 외로운 섬 울릉도에 우리 공항이 건설되는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릉공항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데 현재 상태는 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기상 악화라든가 다양한 기상 조건에 의해서 항해할 수 없는 것을 공항을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또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울릉공항을 건설한 현장을 말씀드리자 하면은 가도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절취해 가지고 방파제, 동방파제, 서방파제를 연결해서 제방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활주로 36m 폭에 1200m의 활주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활주로 건설에 있어서는 월파라든가 반사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이선을 만들어 가지고 케이선을 호안가에 설치를 하고 또 일부는 사석 뒤체험을 해가지고 사석 뒤체험 구간과 케이선 혼성 구간을 두어가지고 전체적인 안전한 방파제를 겸용한 활주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모르더라도 이게 무슨 종류다만 말해봐요. 종류. 물고기다, 뭐 조개다, 뭐 해조류다. 난이도 높은 독도수 없으면 중에 내가 말해줘요. 카메라를 들고 희귀한 사진을 찍으시는 멋진 김지현 교수님의 흥미로운 네? 특강 시간이네요. 달팽이? 달팽이요? 50%가 맞았어요. 50%가. 갯민숭 달팽이라고 해서 껍질이 없는 달팽이야. 일단 저 학생은 반절 맞췄어요. 전부 9마리예요. 지금 다 뭉쳐있죠? 뭐 하는 거냐면 짝짓기 하는 거야. 산란철이라고. 그래서 저 우측에 보면 고리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알라는 거야. 열정 가득한 정영철 박사님의 독도 역사에 관한 강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박물관 만들 때 모든 작품들, 현재 그 독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532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는 의식은 뭐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자료로 그것이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자료를 갖다 걸어놔야 독도박물관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독도 문제를 주제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호담 정책연구소 대표 정연철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는 한중일 3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협정 회담이 9차 회담을 끝으로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중일 3국 관계도 상당히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독도를 2001년 한일 신어업협정 체결 시에 잠정 수역에 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에 독도 문제의 어떤 영유권 문제라거나 또는 그로 인한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 자체도 이러한 잠재 수용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꼼꼼하게 빗자루질을 하다니 청소에 다들 진심인 것 같습니다. 배에는 구석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를 해야 먼지가 굴러다니지 않는다고 하네요. 먼지 한 톨 안 남겨놓을 작정인가 봅니다. 닦고 또 닦고 빠진 곳이 없나 매 눈으로 살피며 모두들 열혈 청소 중입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의 시작은 공대 학생들의 승선 실습입니다. 공대 학생들은 배를 자주 타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과 배를 돌아다니며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세계로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익숙해져 있겠죠?
자, 반갑습니다. 어제 아침에 다 소개를 받았을 건데 뭐 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승선생활 반장입니다. 자, 여기가 시뮬레이터실입니다. 시뮬레이터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회사대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승선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시뮬레이터고요. 여러분들 옛날 뭐 바다 관련 영화를 보면 선장이 여기 딱 서가지고 막 배 몰죠. 그거는 영화입니다, 영화. 선장이 배를 몰지 않습니다. 선장은 배를 몰긴 하죠. 모는데 지시를 하고요. 여기에는 타수라고 하는 사람, 타수, 조타수. 타수가 여기에 서고, 뭐 코르마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키를 잡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주로 사관이 아니라 보통 이제 사관 아래 이제 부원들, 우리 그 군으로 치면 부사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는 거고, 그리고 요게 타기,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장비가 이거고, 앞쪽에 이거 딱 보니까 뭐 같습니까? 딱 느낌이 어때요, 이거? 속도가 같죠? 우리 자동차로 치면 기어입니다, 기어. 트랜스미션 기어.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밀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제, 여기 보면 그 뭐 슬로우, 데드 슬로우, 슬로우, 하프, 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게 돼 있고, RPM 조절해가지고 이제 배가 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하고, 뒤로 하면 뒤로 갑니다. 해도는 차트라고, 차트. 차트라고 하거든요, 차트. 그래서 이제 요거가 종이 해도고, 자, 삼각자가 있는데 요거는 항해사들의 필수품입니다. 삼각자하고 이 컴파스. 요거 가지고 이제 위치를 내거든요, 위치를.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제주도 끝단이 또 뭐 몇십 도로 보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잡고 끄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교차점 중에 어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브릿지로 가보시죠. 요게 측심기예요, 측심기. 갔다가 올라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이제 측심을 합니다. 그걸 계속 항해하면서 측심을 합니다. 이게 국제 충방 규칙이라고 해서 그 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협약입니다. 그런 규칙입니다. 우리 파란불, 초록불에 주행하고 빨간불에 정지하는 것처럼 배도 그런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 유심히 학교에서도 다 보이는데, 배들을 지나갈 때 보면 입항하는 배들은 보면 전부 빨간색이 보입니다. 등이. 왼쪽에는 빨간불이 돼 있거든요. 출항하는 배들은 전부 다 초록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불빛으로 표시를 하냐면, 밤에는 저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을 잘 확인하기 힘들죠. 두 개 다 보인다.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마주보고 오는 거예요, 마주보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아, 저 배가 어떤 상태인지 기록을 해놓고, 혹시 모르면 여기 가서 이제 학생들이니까 이제 보는 거죠. 항해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걸 다 머릿속에 다 담고 있고. 아까 저기 종이 차트 있었죠? 종이 차트. 그게 이제 여기 컴퓨터로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그 텔레그래프, 기관 전len기, 요거 가지고 지금 보면 내비게이션을 풀 해가지고 뭐 전속으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이더 화면이고, 여기 레이더 여기 바다 이렇게 비치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요게 엑기스, 전자해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다. 나침반같이 생겼죠? 자, 근데 이건 나침반은 아니고, 그 보통 우리 배에서는 방위 측정 장비를 컴파스라고, 컴파스. 우리 원 긋는 그 컴파스 같은 스펠링인데 컴파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이로 컴파스라고 합니다. 자이로 컴파스. 여기 딱 중시선을 가가지고 딱 보고 여기 몇 도, 340도 이렇게 그 표적의 방위를 입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딴 데로 가봅시다. 밖으로 나오니 바닷바람이 환영 인사를 하네요. 전공상 흔치 않은 배 위의 실습인 만큼 마주하는 세찬바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하나 잘 담아보려는 마음에 눈도 귀도 발걸음도 모두 분주합니다. 자, 여기 보이죠? 주황색. 뭐 같습니까? 아까 말했던 블랙박스. VDR인데 VDR. 적혀있죠? 보이지 데이터 레코더. 적혀있죠?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게 배가 침몰하면 가져가서 사고 조사할 때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배에서 가장 정중앙. 그러니까 여기
나침반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마그네틱 컴퍼스가.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의 영향이 제일 적은 데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배가 정전됐다거나 자해로가 고장이 났다. 그럼 이거 가지고 항해를 해야겠죠. 아까 그 자망경 보고 만약에 자해로가 고장이 났다, 출항을 못하고 만약에 망만대에서 고장이 났다, 빨리 구조 요청해가지고 가는 게, 수리해가지고 가는 게 좋죠. 솔직히 다른 장비들이 다 목통돼 버리니까 자해로가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도움 씌워요. 도움. 이렇게 뚜껑 있는 저런 게 다 안테나인데, 위성 안테나. 저거는 안에 전부 접시 안테나. 근데 접시 안테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신호를 받을 수 있고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여기서 위성 안테나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제일 큰 거. 저게 용도가 뭐겠습니까? 자, 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 TV 스카이라이프 저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위성 통신용, 데이터 통신 이런 거 다 쓰니까 여기 달려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세심하게 맞춰 오전 내내 긴 시간 동안 실습과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배에 왔으니까 안전하게 지내다가 가야겠죠. 맞죠? 만약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선장님의 통제, 사관들 통제를 잘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십시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박태영 교수입니다. 이제 항해학하고 군사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선박 시뮬레이터실입니다.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를 몰아보고 실제 우리 배를 몰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런 중요한 자산을 몰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우리 제네시스를 몰고 실습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터 룸에서 모든 상황들을 설정을 해놓고 마음껏 배를 몰면서 여기 엔진도, 여기 타기도 써보고 엔진도 써보고 하면서 배를 모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선박에서 1년간 실습을 한 다음에 라이센스를 받게 되고요. 우리 학교에도 시뮬레이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체 규모로 더 크게 설정이 되어 있고, 시뮬레이터실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우리 선박 실제 당직을 서면서 우리 사관들에게 배우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박을 처음 탔을 때는 그 선박의 구조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숙달되는 사람이라도 처음 선탄하게 되면 내가 집합해야 될 장소, 그까지 가는 길을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조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관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절차대로 조난 통신을 실시하고, 그리고 최단 시간 내에 구조될 수 있도록 현장을 떠나지 말고 현장 지휘를 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근에 있는 구조 세력,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연안 같으면 VTS라든지 해경에다 구조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승객들 그리고 선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방호 대책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가장 안전한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 어느새 울릉도가 보입니다. 울릉도가 반가워서일까요? 3355 모여있는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울릉도가 병풍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들 입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배가 입항하는 모습을 배우느라 선교로 학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는 큰 두 개의 섬, 바로 울릉도와 독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울릉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영해 주변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이 근접해 있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국가 간 어업 협정을 체결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있네요. 입항에 관한 상황들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엔진 스탑이요. 엔진 대회스로 오버헤드. 미니멈 오버헤드. 그 미니멈 오버헤드 됐죠, 여기서. 스탠드. 2, 3, 5. 2, 3, 0. 조두봉 저게 이제 네. 197m거든요. 네. 저거를 이제 부착해가지고 발파해서 네. 부착해가지고 지금 형 방파제 있잖아요. 네네네네. 방파 왼쪽에서 지금 저기 크레인, 네. 해상 크레인 있는데 네. 그쪽에서 쭉 몇 가지 1200m 앞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쪽. 그래가지고 폭이 360m, 네. 길이가 1200m까지 활주로가 만드는 거죠. 그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저게? 사라지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순환도로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터널을 만든 거죠. 아하. 순환도로 터널. 앞으로 이제 조두봉 저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울릉 공항을 만들기 위해 거두봉이 사라지는군요. 눈에 담아둬야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갑니다. 예. 저 추앙산. 네. 동해바다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울릉도가 코앞에 있습니다. 초록이 한가득 아름답습니다. 입항을 위해 선내에서는 무선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감돌고 분주합니다. 네, 대슬로 스턴입니다. 바다 밑집 놓으십시오. 바다 밑집. 바다 하드 스타브. 배가 도착했다는 백고동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낯익은 배가 보입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는 이분은 해양 구조대이시면서 아름다운 울릉도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합니다. 울릉도는 면적 72.9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64km의 큰 섬인데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희귀한 천연 자원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하네요. 하얀 등대 위로 갈매기가 날아오르며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터그보트가 배 후미를 밀어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납하며 바우 알람인가 선생님? 오토 오버로드 나왔습니다. 오버로드. 오토 오버로드. 뭔가 과부하가 생긴 걸까요? 갑자기 들려오는 알람 소리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상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무사히 정박하길 빌어봅니다.